원전 최강국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전력 수요 핵발전으로 충당하기,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전 당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일단 먼저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헌석이라고 그러고요.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11차 정기보원 실무안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핵발전, 절망적, 미루기,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핵발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전력기 기본계획의 내용이 짜여졌기 때문에 핵발전을 빼놓고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설명할 수 없고요. 중요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그 계획들은 이제 먼 미래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세 가지가 11차 정기보원 내용을 얘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있느냐?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하지만 기후 문제를 풀어가고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내고 정의로운 전환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핵발전소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기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요. 그 외에도 기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닥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재생에너지가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여가는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원전 최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현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설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쳐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소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해서 먼저 예측하고요.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발전소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을지를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송전선, 변전소 계획까지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정계획이다.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두 번째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소 3기의 거대한 핵발전소 그리고 1기 정도의 규모가 작은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으로 잡혀 있고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또는 가스화력발전소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본적인 약속은 우리가 2030년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늘리기 위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평균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세계 규모 10위권에 들어가는 소위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더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11차 정기보원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요. 한술적으로는 3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의 지위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력 수요를 핵발전으로 충당하기 대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전 당연하게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핵발전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핵발전소는 온실가스가 적게 나옵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전력 수급과 관련한 흐름이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 주면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핵발전소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핵 폐기물 문제나 안전성 문제에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 제기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전력 분야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발전소가 지어졌더라도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솔로가 없는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모여 있고 반면 수도권은 땅도 굉장히 좁을 뿐더러 여러 가지 발전소를 짓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발전소를 분산형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전력 계획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것과 함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과연 그 많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야만 할 것이냐? 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밀집된 문제들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똑같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지역에 발전소를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수도권의 밀집을 좀 더 이렇게 터놓아서 전력 수요가 전국 각지에 나눠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재생에너지로만 전환하면 전력 수요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에너지 효율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랑 같이 맞물려야지 전력 수요가 점점 느는 상태에서 태양광과 풍력만 더 들어온다거나 한다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기후위기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들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언제 완전한 의미의 탈석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올해 가을이면은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가스 발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력 계획은 30년대 중후반 이후까지도 석탄과 가스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탈화석 연료를 담는 그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적게 하느냐는 것은 당장 기후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출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산과 일자리의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즘 아리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런 일종의 선언인데요. 이것은 그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 칩들 같은 것들을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 포장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 어떤 에너지를 썼는지를 모두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주로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화석연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판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전기본을 논의하는 결정 과정, 어떤 근거로 핵발전소를 내기나 건설 계획을 잡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력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포함되어야 될 것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언제 폐쇄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기요금이 인상되거나 또는 조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탄소만 줄일 수 있다면, 온실가스만 적게 나올 수 있다면 매우 과격하고 불평등에 차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정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정말 당당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1차 정기본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가지. 일단 먼저는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영상처럼 정기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문제가 기후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력 계획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정책을 잡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곳에 의견을 내고요. 시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기후 정치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정기본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기후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은 정기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정기본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는 기후 정치가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고 발전소에서 우리 집, 우리 회사, 사무실, 학교까지 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기후위기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의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의제들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매일 쓰고 있는 전기이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어떤 전기를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